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그려지시나요? 아마도 굳게 닫힌 국경, 그리고 검소함을 넘어선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모습이 자연스레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북한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상상조차 하기 힘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백만장자들이 그곳에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과연 믿으실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이나 억측이 아닙니다.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도 부를 축적하고 놀라운 수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소수의 상류층이 북한에도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호기심을 안겨주죠. 어떻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부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북한이라는 사회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베일에 쌓인 북한 상류층의 은밀하고도 화려한 실체를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생활 문화적 관점에서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북한의 보도 자료나 영상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들의 삶은 평양의 가장 번화하고 현대적인 거리에 자리 잡은 고급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미래과학자거리나 려명거리 같은 최신 건축물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그들만의 견고한 성체와도 같죠. 최신식 인테리어와 서구식 가구를 갖춘 넓은 공간에서 이들은 외부 세계와 놀랍도록 유사한 소비 문화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는 메르세데스 벤츠나 렉서스 같은 외제 고급 승용차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쇼핑을 즐길 때면 파리나 밀라노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거침없이 선택합니다. 일반 주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가격대의 고가품들이 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모습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교육 또한 남다릅니다. 평양의 엘리트 학교를 넘어 중국이나 유럽의 유명 학교로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은 이들에게 당연한 코스처럼 여겨집니다. 자녀들이 아이패드나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북한 학생들의 모습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지 않습니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즐기는 특별한 만찬, 해외 휴양지에서 보내는 여유로운 시간들. 이 모든 것이 북한 상류층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엄격한 통제와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자신들만의 김정은 시대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에게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본주의적 소비 문화가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특권층의 존재가 북한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궁금증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우리가 알던 북한의 고정관념을 깨고 그 복잡한 내부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북한 상류층의 놀라운 생활 모습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부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차례인데요.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들이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일반 경제 활동과는 사뭇 다른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마치 폐쇄된 공간 속에서 피어난 기이한 꽃처럼 말이죠. 우선 이들 부유층의 등장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에 스며든 시장 경제의 영향과 깊이 연관됩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무너지고 암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수의 기민한 사람들은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부의 기회를 포착했죠. 이들을 우리는 돈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돈주들은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는 계획 경제 시스템 속에서도 굳게 닫힌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한 줄기 빛처럼 체제가 허락하거나 묵인한 특별한 경제활동 공간을 교묘하게 마련해 나갔습니다.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었죠. 그들의 부는 주로 외화벌이 사업에서 비롯됩니다. 해외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하거나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의 자본과 물자를 북한 내부로 들여오는 역할을 담당했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엄격한 승인,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산 광물, 수산물, 인력을 해외로 수출하고
그 대가로 벌어들인 외화를 다시 북한 내부에 필요한 물품이나 고가 사치품을 들여오는 데 사용하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국경 지역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물품을 유통시키며 자산을 불리기도 했고요. 이들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기여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몫을 두둑이 챙겼습니다. 결국 이들의 부는 단순히 개인의 사업 수완을 넘어 북한 체제와의 깊은 연결성, 즉 체제와의 동업관계 위에서만 가능한 특권적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류층의 존재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들의 부는 권력과의 불가분 관계 속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사회적 지위와 특권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사슬을 형성하고 있죠. 돈주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당 간부나 군부 고위층과의 끈끈한 유착 없이는 그 부를 유지하거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굵은 뿌리를 통해 땅속 깊이 박혀 있듯이 이들의 부와 지위도 권력이라는 뿌리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당 간부들에게 뇌물을 상납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관계를 구축합니다. 이는 단순한 뇌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촘촘하게 얽힌 거미줄처럼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보호하는 은밀한 거래인 셈입니다. 당 간부들은 돈주들의 사업을 묵인하거나 적극 지원해주고 돈주들은 그 대가로 물질적 보상과 함께 체제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그들의 신분을 공고히 하고 다음 세대까지 특권을 이어주는 핵심 기제로 작용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이러한 특권은 여실히 드러납니다. 상류층 자녀들은 평양 시내의 명문 학교에 입학하거나 해외로 유학을 떠나 선진 문물을 직접 접할 기회를 얻습니다. 아이패드나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해외 유학 생활을 하는 모습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미래의 권력과 부를 이어받을 준비 과정인 것이죠. 이들은 귀국 후에도 당이나 군의 핵심 요직에 배치되거나 부모 사업을 물려받아 대를 이어 특권을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마치 중세 유럽의 귀족 사회처럼 부와 권력이 세습되는 구조가 북한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는 겁니다. 평양의 특정 고급 주택단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곳 말입니다. 그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죠. 권력과 부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주할 수 있는 성체이자 그들만의 공동체와도 같습니다. 화려한 외관은 물론 내부에는 고급 가구와 최신 전자제품으로 꾸며져 있고 개인 승용차 전용 주차 공간까지 갖춘 곳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반 주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이며 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특권의 상징입니다. 북한 체제가 가진 역설적인 민낯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권력과 유착 없이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의 상징이자 북한 체제가 가진 역설적인 민낯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실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 이상의 호화로운 생활이 펼쳐지는 그들만의 김정은 시대 라이프 스타일을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시죠. 평양의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거리 같은 최신 주택 단지들은 겉보기에도 화려하지만 그 안은 더욱 놀랍습니다. 단순히 잘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라 최고급 수입 가구와 최신형 전자제품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 홈 시스템이나 고성능 주방 가전, 대형 TV 등은 이곳 상류층 가정에서는 더 이상 특별한 물건이 아닙니다. 마치 해외의 부유층 저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인테리어와 편의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개인 승용차 전용 주차 공간은 물론 여러 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운전사를 부르는 일도 흔한 풍경입니다. 벤츠나 렉서스 같은 고급 브랜드 차량이 평양 거리를 누비는 모습은 일반 주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층만의 이동수단인 셈입니다. 이들의 소비 생활은 해외 명품 시장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평양 시내의 특정 고급 백화점이나 외화 상점에는 이들을 위한 특별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샤넬, 루이비통 같은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의류와 가방은 물론 스위스산 고급 시계나 해외 유명 화장품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명품 아동복이나 최신형 장난감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마치 나만의 부유층이 해외 직구를 하거나 백화점 VIP 라운지를 이용하듯 이들도 자신들만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의 고급 상품들을 손쉽게 들여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단순한 과시를 넘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외식 문화 역시 남다릅니다. 평양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즐비해 있는데요.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전문 식당들이 성업 중입니다. 신선한 해산물이나 최고급 육류는 물론 해외에서 공수해온 와인과 양주를 곁들이며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일반 주민들의 식탁 풍경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이들은 식사 후에도 고급 카페에서 비싼 커피나 디저트를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사교 활동을 이어갑니다. 자녀들의 교육에도 아낌없이 투자하는데요. 국제학교에 보내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가르치고 해외 유학을 위한 개인 교습은 물론 음악이나 미술 같은 예체능 사교육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래 권력층으로 성장할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는 부모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죠. 이들의 여가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동해안이나 서해안의 고급 휴양지에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가까운 해외로 가족 여행을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스포츠를 즐기거나 전용 별장에서 파티를 여는 모습은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상류층만의 특권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해외 유학 중인 자녀와 영상통화를 하거나 태블릿 PC로 해외 뉴스를 접하는 일상적인 풍경은 북한의 폐쇄적인 이미지와는 한참 동떨어진 모습이죠. 이처럼 북한 상류층은 외부 세계와 놀랍도록 유사한 소비 문화와 생활 양식을 영위하며 자신들만의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체제가 가진 뿌리 깊은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자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모순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 상류층의 호화로운 삶은 분명 북한 체제가 가진 뿌리 깊은 불평등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자 체제 내부에 존재하는 역설적인 모순의 증거였죠. 그런데 이들의 존재가 단순히 체제의 조점으로만 치부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 반대로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역설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국가에 필요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창구 역할을 하며 말하자면 국가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해외 무역이나 합작 투자, 혹은 광물자원 수출 같은 다양한 외화벌이 사업의 최전선에 서서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벌어들이는 귀한 외화는 북한 지도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심지어는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같은 민감한 분야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최고 지도층에 대한 확고한 충성심을 보이며 체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현 체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를 유지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셈이죠.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이들은 북한이라는 체제라는 기계가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부품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들의 존재는 동시에 북한 체제 내부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는 잠재적인 씨앗이기도 합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는 대다수 일반 주민들에게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을 안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부유한 삶은 마치 투명한 유리벽 너머의 세상처럼 일반 주민들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으로 비치겠죠. 이러한 괴리감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과 의문으로 번져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습니다. 빛나는 평양의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지만 그 그림자 아래에는 여전히 고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주민들의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이념과는 거리가 먼 자본주의적 소비 행태는 체제 이념의 순수성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북한 사회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결국 북한 상류층의 이야기는 단순한 부자들의 삶을 넘어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어떻게 자본주의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얼마나 기묘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가 북한 체제가 가진 뿌리 깊은 역설이자 스스로 만들어낸 모순의 가장 극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체제 유지를 위한 강력한 도구이자 동시에 체제 전복의 위험을 내포한 양날의 검처럼 말이죠. 이러한 현상은 마치 거대한 빙산의 일각처럼 북한 사회가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빛나는 평양의 야경과 그 뒤편에 숨겨진 어둠 속에서 북한 체제는 이 상류층이라는 존재를 통해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북한 상류층의 실체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만 상상했던 북한의 모습이 얼마나 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거대한 이념의 장막 뒤에서 돈과 권력이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질서가 북한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역설적인 현실이 과연 어떤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